안녕하세요. 폴스 스포츠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알크마르 대 야기엘로. 알크마르는 이번 경기에서 명확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르턴스 감독 체제에서 전형적인 높은 점유율과 빠른 전진형 공격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럽 대회 홈 경기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트로이 페럿, 메스데 비트, 스벤, 마인난스 등 핵심 공격 자원이 모두 출전 가능하다는 점은 큰 힘이 됩니다. 특히 페럿은 시즌 각종 대회 합상 8골을 기록하며 팀의 최전방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고, 데비트는 하퍼스페이스 침투와 크로스 전개로 공격의 다양성을 더합니다. 마인난스 역시 유럽 대회 득점 상위권으로 공격 이선에서 득점과 연계 모두 탁월합니다. 다만 주머의 요르디 클래시와 덴소 카시오스, 맥스 메이르딩크가 부상으로 결장합니다. 클래시는 빌드업에 안정감을 제공하던 핵심 자원이지만 키스, 스밋과 토프 마이너스가 그 공백을 충분히 메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조적으로는 마르턴스 감독이 중원 통제력을 높이기 위해 전진형 풀백을 활용하면서도 상대 압박에 따라 라인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유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경기에서도 빌드업의 안정성과 공격 속도 양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전망입니다. 야기엘로니아 비알리스터크는 유럽 대회 원정에서 꾸준히 버티는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번 일정에서는 체력적 부담이 뚜렷합니다. 최근 11일간 4경기를 긴 이동을 반복하며 치렀고, 그중 유럽 원정에서의 수비 기복이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팀의 핵심 공격수 콜로르 아피네코는 리그에서 7골을 기록하며 시즌 2 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기록 중이지만 직전 리그 경기에서 부상 교체된 뒤 완전한 컨디션은 아닙니다. 헤수스 이마스가 8골 4도움으로 팀 내 최다 공격 포인트를 올리며 공격을 이끌고 있으나 최근 팀 전반의 득점 효율이 떨어져 그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상태입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야기엘로니아는 라인을 높게 잡기보다는 중간 블록으로 수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역습과 세트피스 찬스를 중심으로 득점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어지의 홈 안정성과 수비 전환 속도를 고려할 때 단순 역습만으로는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팀 내부적으로는 원정 경기에서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점 후 경기 흐름을 되돌리지 못하는 장면이 잦다는 점이 이스코로 지적됩니다. 이번 경기는 체력과 짧은 일정의 누적 피로가 경기 결과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크마르는 최근 일정이 다소 빡빡했지만 홈 2점을 바탕으로 선수 운용에 여유를 두고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반면 야기엘로니아는 일정 부담이 더 크며 이동거리와 경기수 모두 상대보다 불리한 조건입니다. 이로 인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의 강도가 떨어지고 측면 수비 라인에서의 간격이 벌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알크마르는 이러한 상대의 체력 저하를 이용해 후반 중반 이후 공간을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트로이 페럿과 데비트의 연계는 야기엘로니아의 수비 블록을 흔들 수 있는 핵심이며 마인난스의 중거리 슈팅 역시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포인트가 됩니다. 방어적으로는 키퍼 아이언의 세이브율이 높고 중앙 수비진의 공중볼 커버 능력 또한 안정적입니다. 야기엘로니아가 득점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집중력이 필요하나 알크마르의 조직적인 수비 라인을 상대로 골망을 흔들기란 쉽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전력, 체력 상황, 전술 완성도에서 알크마르가 앞섭니다. 따라서 알크마르의 2대0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홈팀승. 두 번째 경기, 샤흐타르 도네츠크 대 리에카. 샤흐타르 도네츠크 이번 경기에서 실질적으로 홈 2점을 가진 팀으로 평가됩니다. 이미 UEFA 유럽 컨퍼런스 리그 페이지에서 4승 1패로 주 2위를 확보했지만 선두 스트라스부르와는 단 1점 차이 뒤에 주 1위 탈환을 위해 승리 동기가 분명합니다. 최근 꾸준한 다득점 흐름을 이어가며 공격 전개가 활발하고 중립구장에서 열리는 이번 경기 역시 공격적인 운영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우와 엘리아스는 최근 공식전에서 리그 유럽 대회를 합산해 6골을 기록하며 물오른 골 감각을 과시하고 있고, 헤드린유도 5골 5도움으로 이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여기에 예구이날두와 루카 메이렐레스가 각각 4골을 기록하며 공격의 다양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브라질 출신 공격 자원들이 높은 기량과 호흡은 팀이 이번 시즌 다득점 폭발을 거듭해온 원동력입니다. 미드필더진에서는 마를론 고메스와 본다렌코, 오체르트코가 공수 전환의 중심축 역할을 하며 빌드업과 중거리 슈팅 기여가 두드러집니다. 부상 이슈로는 알리송, 말론, 그리고 우도드비가 이번 경기 결장 예정이지만 이들은 올 시즌 대부분의 경기에서 출전 기간이 제한적이었던 백업 자원으로 전체적인 전력 손실은 크지 않습니다. 전방 3톱의 안정적 조합과 중원에서의 전진 압박 능력을 고려하면 샤흐타르는 체력 부담이 있더라도 공격의 주도권을 잃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에카는 리그 페이지에서 2승 2무 1패,
승점 8점으로 14위를 기록 중이며 이미 9대2 14위권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확보했습니다. 즉, 이번 경기가 탈락을 좌우하는 싸움은 아니기에 동기 측면에서 다소 집중력 저하가 예상됩니다. 다만 팀 내 주요 득점원들의 활약은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토니 프루크가 리그 유럽 합산 8골 이상을 넣으며 일선의 핵심 공격수로 자리합니다. 루카 레날로는 3골을 기록하며 경기 후반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의 촉도 2골을 기록하며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라인 사이 공간을 적극적으로 침투합니다. 중원에서는 티아고 단타스가 1고 4도움으로 연결고리 역할을 맡고 있으나 이번 경기에서는 다미르 프레일라후와 데안 페트로비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능할 전망입니다. 두 선수는 중원 로테이션 자원이지만 특히 페트로비치는 빌드 없이 방향 전환과 세트피스 위치에서의 패스 동급 능력이 뛰어나 이번 결정은 전술적 손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비진에서도 밀레스코리치가 부상 여파로 제외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라인 조정과 공중볼 커버 측면에서 불안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원에서 크레일라흐와 페트로비치가 빠지면 티아고 다타스의 수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이는 샤우타르의 중앙 압박 전개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번 맞대결은 양팀 모두 최근 일정이 촘촘하게 이어지고 있어 체력 관리가 가장 큰 변수로 꼽힙니다. 샤우타르는 지난주와 이번주 모두 리그와 유럽 대회 일정을 병행 중이며 리에카 또한 비슷한 일정 구조로 3경기 연속 주중 주말 병행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로 인해 두 팀 모두 로테이션 비용이 불가피하고 후반전 체력 저하로 인한 공간 노출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나 팀 전력과 공격 전개 능력의 폭에서 샤우타르가 리에카보다 한층 앞서 있습니다. 리에카는 수비 집중력은 유지하고 있으나 중원 결장자들의 공백을 내우기 어려워 보이고, 공격 전개에서도 샤우타르의 압박 구도를 뚫어내기에는 연결 속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샤우타르는 전술 밸런스 측면에서도 안정적이며 선제 득점 이후 경기 운영 능력도 우수해 자신들의 템포를 주도할 여력이 충분합니다. 샤흐타르 도네츠크의 2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홈팀 승. 세 번째 경기, 슬로반 브라티슬라바 대 헤켄. 슬로반 브라티슬라바는 이미 유럽 대항전 탈락이 확정된 상황이지만 자국 리그 선두를 유지 중인 만큼 홈팬 앞에서 명예를 회복하려는 동기가 분명합니다. 리그 우승 경쟁과 병행되는 일정 속에서도 최근 공격진의 활약은 안정적입니다. 마르코 톨리치와 이반 쿠카레비치, 다비드 마르첼리가 주축 공격 라인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리그와 유럽 대회에서 각각 5골씩을 넣으며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전방에서 결정력을 보여주던 알드라즈 스포라르가 부상으로 장기 결장 중이며 미드필드의 켈빈 오프리 역시 여전히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추가로 주베르 샤라니 역시 부상으로 2경기 연속 결장 중으로 측면 자원의 폭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바는 마르첼리의 활동량과 톨리치의 이선 침투가 공격 완성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팀은 직전 리그 경기에서 3대2 승리를 기록하며 공격 전환의 효율성을 입증했고, 리그 상위권 구단들을 상대로도 고득점을 기록할 만큼 활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최근 짧은 간격으로 공식 일정을 소화한 영향이 있어 완벽히 여유로운 상태는 아니지만 홈에서의 이점과 교체 자원의 활용도를 감안하면 일정한 대응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 대회 일정상 이번 경기가 마지막 홈 경기라는 점도 정신적인 집중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헤켄은 스웨덴 리그 시즌을 마치고 이번 경기에 나섭니다. 이미 알스벤스칸 11로 시즌을 종료해 다음 유럽 대회 출전권이 사라졌고, 이번 경기는 사실상 의리 없는 일정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팀의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비 라인에서 핵심이던 레오 바이사넨과 제이컵 라우프센이 모두 부상으로 빠졌고, 주전 골키퍼 피터 아브라함손도 허리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해 있습니다. 이들의 부재는 수비 조직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으며 원정 경기에서의 실점 빈도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볼무는 에트리트 베리샤가 지키고 있으나 경기당 1실점 이상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다만 공격진에서는 시몬 고스타프손, 미켈 리가르드, 아모르 라유미, 존 덴버 등이 꾸준히 출전하며 최소한의 득점 루트는 유지 중입니다. 특히 라유미의 좌측 측면 전개와 구스타프손의 세트피스 기여도가 팀의 희망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잦은 원정 이동과 시즌 종료 후 집중력 저하는 경기 후반부 체력 저하와 함께 수비 불안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헤켄은 리그 종료 후 공식 경기를 거의 치르지 않은 탓에 실전 감각이 떨어져 있고, 조직적 연계보다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패턴이 강합니다. 홈팀과 달리 이번 일정을 위해 스웨덴에서 슬로바키아까지 원정 이동이 필요하다는 점도 체력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슬로바는 비록 몇몇 부상자들이 여전히 회복 단계에 있고 짧은 일정으로 인한 피로도가 존재하지만 자국 리그 우승 경쟁 중이라는 점과 마지막 홈 경기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동기부여로 작용합니다.
반면 헤케는 시즌 종료 후 지속적인 경기 감각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수비 핵심들의 이탈로 후방이 안정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실제 경기 양상에서도 슬로반이 전반 초반 점유율을 높이며 압박을 주도하고 헤케는 라윤니를 통한 측면 역습으로 간헐적인 반격을 시도하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 슬로반이 우세를 점할 가능성이 높고 폰 팬들의 기대 속에서 적극적인 공격 전개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헤케는 점유율보다 전환 속도를 중시하는 전형적인 원정 운영을 택하겠지만 수비진의 공백이 완전히 메워지지 않은 만큼 경기 후반 집중력 유지가 관건입니다. 두 팀의 전력 성향과 심리적 동기를 감안하면 타이트한 승부가 되겠으나 홈에서의 결정력과 후반 교체 자원의 활용면에서 슬로반의 우세가 전망입니다. 슬로반 브라티슬라바의 2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홈팀승. 네 번째 경기 스파르타 프라하 대 에버딘. 스파르타 프라하는 이번 컨퍼런스 리그의 리그 페이지 마지막 라운드에서 매주 강한 동기부여를 안고 이 경기에 나섭니다. 조별 순위 6위로 16강 직행이 가능한 중요한 분수령이 홈에서 꾸준히 이어온 유럽 대항전 무패 행진을 이어가기 위한 집중력이 높습니다. 공격진의 구성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얀쿠어타는 시즌 통산 6골 3도움을 기록하며 팀 내 중심축을 담당하고 있고 알디온 라흐마니가 7골로 최전방에서 꾸준한 득점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루카시오 하라슬리는 유럽 무대에서도 기민한 위치 선정과 돌파로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들어내며 득점과 도움을 모두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벨리코 비르만체비치는 좌우 측면에서 활발한 움직임으로 꾸준히 찬스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비진에서는 결장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마누엘 우체나가 건강 문제로 라인업에서 이탈하며 세트피스 수비와 공중볼 대응력이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엘리아스 코바우트 역시 부상으로 여전히 회복되지 않아 수비 로테이션에 제약이 있습니다. 미드필드에서는 라그누스 안데르센이 무릎 부상으로 전력에서 빠진 상태이며 산티아고 예네메와 도미니크 홀리도 컨디션 문제로 명단 제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비 자원 부족은 완벽한 전력 가동에 제약이 있지만 전체적인 공격 밸런스는 여전히 우수한 수준입니다. 홈에서의 체력적 부담은 일정상 존재하나 원정을 치르는 상대에 비해서는 비교적 완화된 수준으로 평가되며 특히 프라하의 응집력 있는 압박 전개는 이번 경기에서도 유효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에버딘은 반면 이번 시즌 컨퍼런스 리그에서 이미 탈락이 확정될 상태입니다. 조별 예선 영승 2무 3패로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어 이 경기는 상징적 의미 외에는 실질적 성과가 크지 않습니다. 다만 리그 승리를 통해 최근 흐름이 일정 부분 회복된 점이 미안이지만 유럽 무대에서는 여전히 취약한 원정 경기력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팀 내 핵심 공격수 에스퍼 칼소는 시즌 4골을 기록하며 여전히 결정력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으나 박스 안에서의 지원이 부족한 점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그와 함께 마르코 라제티치가 4골 1도움을 기록하며 피지컬 기반의 전방 플레이를 이어가고 있지만 조직적인 연계 측면에서는 팀 전체의 움직임이 끊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드필드의 스튜어트 암스트롱은 세컨드볼 회수 능력과 중거리 위협을 겸비하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역습 전개 시 핵심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부상 이슈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가빈 몰로이가 무릎 부상으로 전력에서 빠진 상태이고 수리진의 크리스토스 토베르스도 동일 부상으로 출전할 수 없어 수비 라인의 대체 인원이 한정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버딘은 전술적으로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형태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스파르타의 지속적인 공격 압박을 감당하기 위해 수비 블록 중심의 운영을 할 공산이 큽니다. 다만 유럽 원정에서는 항상 장거리 이동과 피로 누적이 문제점으로 작용해왔고 이번 원정에서도 그 부담이 명확히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술적으로 이번 경기는 스파프라가 주도권을 쥐고 경기를 풀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홈팀의 공격 전개가 이어질 경우 빠른 시간 내 선제골이 나올 확률이 크며 에버딘의 낮은 진영 수비는 점유율을 크게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스파프라는 이번 대회에서 높은 득점 효율을 보여왔고 공격의 형태가 다양합니다. 측면 공격을 통한 컷백, 중원에서의 빠른 전진 패스,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하라슬린이나 비르만체비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전체적으로 공격 다양성을 유지합니다. 수비 쪽은 일부 결장으로 불안 요소가 있지만 홈 지지 기반의 심리적 우위가 이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에버딘은 체력과 동기 측면에서 불리합니다. 리그 일정까지 겹쳐 이후 회복 시간을 고려 장거리 원정 이후 이틀 간격으로 중요한 리그 경기가 예상되어 있어 이번 경기를 전투 투입의 장으로 삼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결과적으로 공격 집중력과 기동력에서 확실히 앞선 스파프라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스파르타 프라하의 2대0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홈팀 핸디캡 승. 5번째 경기 라요 대 드리타.
라이어 바이카노는 이번 경기에서도 안정적인 홈 경기력을 앞세워 승리를 노립니다. 현재 컨퍼런스 리그 페이지에서 라이어는 상위 시대를 확보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어 본 경기의 중요성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일정상 연전이 이어지고 있어 일부 주전급 자원의 체력적 피로는 분명하지만 홈에서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공격진에 다수의 결장 변수가 있다는 점은 불안 요인입니다. 공격의 중심을 담당하던 아데마어, 포르에데 프로토스, 오스카르 트레호, 파케시스 등이 부상으로 출전이 어렵습니다. 이중 아데마오는 시즌 내내 전방에서 활발한 침투와 연계 플레이로 3골을 기록한 핵심 자원이고, 프로토스는 넓은 측면 플레이로 리그와 유럽 대회를 합쳐 4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린 나의 주요 크리에이터입니다. 오스카르 트레호 역시 2골 2도움을 올리며 팀 내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기여도가 높았습니다. 시스가 중원에서 제공하던 주도적인 수비 밸런스가 사라진 것은 팀 전반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의 결정은 공격 전개 동선의 흐름과 마무리 퀄리티를 동시에 떨어뜨릴 수밖에 없으며, 이 시점에서 벤치 자원들의 로테이션 여부가 경기 후반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수비진에서는 업돌 무민의 이탈이 라인 조정에 부담을 주고 있으나 홈 경기에서의 안정적인 수비 집중력으로 이를 완화하려는 모습이 예상됩니다. 브리타는 이번 원정에서도 특유의 실리적인 운영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 대회와 국내 리그를 병행 중인 브리타는 체력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정을 치르고 있으며, 직전 경기에서도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모습이 뚜렷했습니다. 향후 일정을 고려하면 로테이션 가동은 불가피합니다. 팀의 핵심 수비수 후안 메사와 수마오로가 결장 명단에 포함된 점은 수비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큰 리스크로 지목됩니다. 메사는 올 시즌 유럽 대회와 리그를 통틀어 12경기에 선발로 나선 팀의 주전 센터백으로 공중볼 병합과 커버 플레이 모두 탁월한 수치를 기록하며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지탱해왔습니다. 그의 결장은 수비 간격 유지와 필드 없이 우측 라인의 연결에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수마오로 역시 경고 누적으로 빠지면서 측면의 크로스 차단 능력이 약화될 전망입니다. 서포트 라인의 경험이 떨어지는 대체 자원들이 투입될 경우 라이어가 전진 패스를 활용해 예지 공간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리타는 기본적으로 점유율보다는 역습 효율을 중시하는 팀이며, 라인을 내리고 상대 실수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로블록 형태를 구사하지만, 이번 나흘전에서는 후반전에 체력 저하로 수비 간격이 벌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은 경기 템포와 체력 안배 싸움으로 흐를 가능성이 큽니다. 라이어는 팀의 이점을 바탕으로 볼을 소유하며 경기를 주도하되 공격 자원의 대거 결장으로 다득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브리타는 탄탄한 블록 유지 능력을 잃은 상태에서 상대의 압박을 버텨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메사의 결장으로 세트피스와 후반 라인 커버에서 약점을 보일 수 있고, 이는 라이어가 전반전보다는 후반 중반 이후 세컨볼 상황에서 기회를 잡을 구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이어가 공격의 폭을 넓히며 좌우로 전진할 때 브리타의 수비진이 밀집되며 세컨 라인의 미드필드 침투와 박슨의 세컨 찬스가 주요 득점 루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브리타로서는 역습 타이밍이 빠르더라도 라이어의 홈수비 집중력을 뚫기 어렵고, 전력 차를 감안하면 전반에는 수비 위주의 대응으로 버티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적으로 본 경기는 라이어의 점유 기반 경기 운영 속에서도 체력 저하와 공격력 공백 탓에 긴 시간 팽팽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며, 결국 후반전 교체 자원 투입 이후 라이어가 결정적인 기회를 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이어의 2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홈팀 핸디캡 무 6번째 경기 마인츠 대 삼순스퍼르. 마인츠는 최근 흐름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우르스 피셔 감독 부임 이후 전방 압박보다는 중원에서의 전술적 균형과 세컨볼 회수 능력을 강화하며 경기 운영에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홈에서의 자신감 역시 높아 경기 초반부터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상대를 몰아붙이는 형태가 예상됩니다. 다만 골키퍼 로빈 젠트러가 사타군이 부상으로 빠져 빌드업 단계에서 불안 요소가 생겼고, 측면 수비에서도 실반 디드머와 안토니 카치가 부상으로 결장해 윙백 로테이션의 폭이 줄었습니다. 또한 수비수 필리프 무벤의 비활동 상태와 니콜라스 페라티니의 징계로 인해 수비 라인 재구성이 불가피합니다. 나디의 마무리와 소타 카와사키의 결장도 미드필드에서 전진 패스 및 세트피스 옵션을 제한할 전망입니다. 다만 카이슈 사노, 도미니크 코어, 이재성, 파울레레, 아르민도 지브, 넬손 바이퍼 등 주요 전력은 모두 출전 가능하며, 특히 이재성은 중원과 이선을 오가며 전환 지점에서 팀의 공격 리듬을 조율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마인츠는 최근 몇 경기에서 상대보다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구성해왔으며,
라인 간 간격을 유지한 채 중블록 수비를 통해 상대의 공간 침투를 제한하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토미점과 상대의 하락세를 고려하면 이번 경기에서도 전반에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 후반에는 역습 전환으로 승부를 보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선수단의 체력적 부담은 다소 있으나 홈 일정을 소화하는 만큼 회복 시간과 컨디션에서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삼성스포르는 초반 조별리그에서 좋은 흐름을 타며 연승을 기록했으나 최근 들어 수비 집중력 저하로 인해 연속해서 승점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브레이다블릭전과 의케이전에서 모두 리드를 지키지 못한 채 역전이나 동점을 허용한 것은 팀 수비 밸런스에 문제를 부각시켰습니다. 에이바이딘, 채틴, 안드레아 소우자, 셀릴 위크셀, 한디 콜리발리 등이 줄줄이 이탈한 가운데 중원 수비 조합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도 중앙과 측면 간 거리 조절이 원활하지 않아 라인 전체가 무너지는 장면이 잦았습니다. 다만 공격진의 파괴력은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안토니 무사바는 최근 4경기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했고 캐리프 은비에와 마리우스는 득점 감각을 유지하며 삼각 편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체 카드의 폭이 좁아 후반으로 갈수록 공격 전개의 속도가 떨어지는 경향입니다. 카를로 홀스를 중심으로 한 미드필더진이 꾸준히 나서고 있으나 파이널 서드 진입 시 공간 활용이 제한되어 효율적인 공격 전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스포르는 이번 경기에서도 높은 점유율보다는 역습과 빠른 앞선 전개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마인츠의 홈 경기는 그러한 전환 속도를 차단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어 효율적인 공격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무엇보다 일정 부담이 크고 원정 이동이 길어 체력적 악영향이 누적된 상태에서 경기 후반 수비 라인의 집중력 저하가 재현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두 팀 모두에게 16강 직행이 걸린 중요한 일전으로 결과에 따라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만큼 높은 긴장감이 예상됩니다. 마인츠는 조직적 소비와 중원, 장악력을 바탕으로 경기 흐름을 잡으려 할 것이며 후반에는 이재성과 바이퍼를 활용한 침투형 패턴으로 삼성스포르의 느슨해진 라인을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삼성스포르는 마리우스와 무사바의 개인 기량에 비례하 역습으로 반격을 노리겠으나 수비진의 결손과 중원 압박의 불안이 결정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전망으로 보입니다. 체력적 우위를 바탕으로 마인츠가 후반 흐름을 주도하고 세트피스나 전환 상황에서 기회를 만들어내며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성스포르가 초반 빠른 전개로 한두 차례 위협적인 순간을 만들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경기 균형은 마인츠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큽니다. 전반에는 조심스러운 탐색전 양상이 펼쳐지겠지만 후반 60분 이후 마인츠의 압박 강도와 세컨볼 횟수가 빛을 발할 것입니다. 공격 효율성과 체력 회복 여건, 그리고 수비 밸런스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홈팀이 한 수 위로 평가됩니다. 마인츠의 2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홈팀 승. 7번째 경기 아테네 대 크라이. 아테네는 이번 경기에서도 홈 강세의 흐름을 이어가려는 동기를 지녔습니다. 1교 4위로 이미 다음 라운드 진출을 확정했지만 이번 승리로 16강 직행권을 확정할 수 있어 집중력을 잃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에서 루카 요비치와 오르벨린 피네다가 번갈아 득점을 기록하며 팀 공격의 중심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드필드에서는 페드로스 만탈로스가 안정된 볼 배급과 세트피스 참여로 활약하고 있으며 마즈반마린의 패스 전환이 공격 템포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프란츠 디 피에로와 지니가 부상으로 여전히 출전이 어렵고 하롤드 무코디와 모데스 오두바조, 다치노비치, 콜리마시스, 위토글루 등은 장기 결장 명단에 포함되어 있어 수비진의 로테이션 폭은 다소 제한적입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공격 라인은 충분히 건강한 전력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 너이케이의 득점 효율은 경기당 2골 이상을 꾸준히 기록할 정도로 높습니다. 홈에서의 경기 운영은 전방 압박을 기반으로 한 빠른 전환이 특징이며 상대가 중원에서 실수를 하면 곧바로 득점으로 연결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체력 분산 면에서도 아테네는 대체 자원의 폭이 넓어 최근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경기 후반까지 공격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이에 맞서는 크라이오바는 현재 조 23위로 이번 경기에서 최소 무승부 이상이 필요한 입장입니다. 최근 원정에서는 3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며 안정된 수비를 보여주고 있고 공격에서는 스테판 바이아람과 스티븐 은신바가 각각 6골 이상을 기록하며 팀의 득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알렉산드 치컬다운은 미드필드에서 득점과 전진 패스를 겸비한 자원으로 크라이우바의 공수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이스 파라델라와 바루타는 부상으로 결장할 가능성이 높고 수비진 중심이었던 스크래치우와 라둘레스쿠, 로만추크 역시 출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는 수비 라인의 일부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크라이오바는 고강도 일정을 소화하면서 바이아람 문신바,
치컬다우 등 공격의 핵심 선수들이 연속적으로 풀타임에 가까운 출전 시간을 가져 피로 누적이 우려됩니다. 크라이오바는 원정에서 중블록 형태의 수비와 역습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빠른 측면 전개를 통한 공격 시도는 위협적이지만 후반 체력 저하 시 집중력 이탈로 실점을 허용하는 빈도가 높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이 흐름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아테네는 스쿼드의 폭과 경기 집중력 면에서 여전히 우위에 있습니다. 부상 결장은 수비 자원에 집중되어 있으나 공격진의 전력은 완비된 상태입니다. 반면 크라이오바는 원정에서 나쁘지 않은 결과를 쌓아왔지만 팀 내 주축 선수들의 체력 부담이 크고 결장자가 많은 상황에서 아테네의 강한 전반 압박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기부여 측면에서도 아테네가 조상위권 확정을 위해 반드시 승점 3점을 노릴 이유가 분명하며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라이오바는 빠른 역습으로 한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가능성은 있으나 경기 후반에 들어서는 수비 집중력 저하로 인해 추가 실점을 허용할 리스크가 높습니다. 따라서 경기의 흐름상 아테네가 홈에서 초반 우위를 잡고 이를 끝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전반 중반 혹은 후반 초반에 승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아테네의 2대1 승리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홈팀승 8번째 경기 나폴리 대 AC 밀란. 나폴리는 이번 시즌 콘테 감독 체제에서 안정적인 수비 전환과 높은 전반 압박을 병행하며 균형 잡힌 경기 운영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 전개에서 피오트레 지엘린스키와 케빈 더브라위노의 연계가 팀의 핵심 축으로 작용합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미드필더진의 부상 누적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힙니다. 프랭크 앙귀사, 케빈 더브라위노, 그리고 빌리 길모어가 각각 근육, 햄스트링, 서해부 부상으로 결장 확정 상태이며 이 3명 모두 리그 기준 누적 10경기 이상 출전했던 주축 차원들입니다. 콘테 감독은 이들의 긍득을 메우기 위해 스콘 맥토니니, 스탈리스 라보트라, 엘리프 엘마스를 중심으로 한 중원 라인업을 가동할 전망입니다. 다소 팀 중심의 조합이 예상되지만 공수 전환 속도에서는 다소 처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골키퍼 알렉스 메데시 발 부상으로 제외되면서 백업 골키퍼의 선발 출전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는 안정감 측면에서 불안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테 감독 특유의 심리전 기조는 여전하며 측면 수비에서 지오바니 디로렌초의 활약이 상대 측면 돌파를 차단하는 데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립 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번 경기가 체력 소모도를 높이는 양상으로 흐를 것으로 보이지만 나폴리는 경기 후반부에도 압박력을 유지할 수 있는 벤치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큰 균형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수적어 시밀란은 알레그리 감독 부임 이후 좀 더 보수적인 전술 운영을 택하며 실점 억제력을 강화해온 모습입니다. 밀란의 핵심 변수는 공격진입니다. 주전 스트라이커 산티아고 히메네스가 발목 부상으로 결장하고 요수프 포파나까지 근육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에서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질 위험이 높습니다. 여기에 라파엘 레앙이 무릎 긴장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점은 치명적입니다. 그는 이번 시즌 팀 최다 득점자이자 경기당 평균 1.7회의 키패스를 기록하는 주요 공격 루트입니다. 만약 레앙이 출전하지 못한다면 폴리시치, 운쿤쿠, 사르마케르스가 공격 3선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측면 전개보다는 점유율 기반의 짧은 패스를 통한 중원 돌파 시도가 주를 이룰 전망입니다. 특히 은군쿠의 중앙 배치는 순간적인 침투로 수비 라인을 흔드는 전술적 전환을 의미하지만 제로 포격 칼에서의 완성도는 일정치 않습니다. 수비에서는 티아고 찰루와 피카요 토모리의 조합이 꾸준한 터프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안정된 경기 운영으로 1점 차 내 근소한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알레그리 감독은 공격 전개보다 실리를 우선시하 리스트가 큰 전진 패스보다는 수비형 미드필더를 통한 흐름 제어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두 팀이 모두 핵심 자원 이탈로 인해 공격 전개 속도가 평소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 접전이 유력합니다. 나폴리의 경우 중원 3인반의 결정으로 인해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한 짧은 패스 전개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콘테 감독의 실리 중심 전술 아래 라보트카를 통한 이선 조율이 경기의 중심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밀란 역시 주전 공격 차원이 이탈한 상태에서 폴리시치와 은군쿠의 개인 돌파가 결정적인 변수가 될 전망이지만 나폴리 수비 라인의 조직력이 워낙 단단해 다득점 경기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4일의 회복 기간 이후 다시 경기 일정이 잡힌 두 팀 모두 체력적 여건이 완전하지 않으며 중립지라는 특성상 경기 템포가 평소보다 다소 낮게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팀의 맞대결은 최근 몇 년간 대부분 1점 차 내로 승부가 갈린 만큼 이번에도 팽팽한 균형이 예상됩니다. 수비 집중도가 긴 시간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반 중반 이후 세트피스 상황이나 역습 한 방이 결과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팀 모두 공수 밸런스 면에서 큰 격차가 없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정규 시간 내 승부가 쉽게 갈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대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